어제 한인타운에서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이 발생해 한인 집주인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LA 지역의 주택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대중교통 폭력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욕의 한 호텔 앞에서 대낮에 불법 이민자들 간의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졸업생 대표 연설 취소와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USC가 결국 본 졸업식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별학과 졸업식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우유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최근 LA 지역에서 주택 절도 사건을 비롯해 오피스 빌딩까지 강절도 사건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범죄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한인들과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두 남성이 주택가를 서성입니다. 주택 마당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감시 카메라가 꺼집니다. 절도범들은 잠겨있던 철문을 연 뒤 주택 구조에 익숙한 듯 전기를 끊고 집으로 침입했습니다. 어제 아침 8시 40분쯤 LA 한인타운에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Okay, so the call came in yesterday at the 1000 block of South Kenmore Avenue. They called saying their house was broken into. Officers responded and took a report for burglary. It does not have the amount of suspects on here. 용의자들은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와 귀중품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수천여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인 소유의 이 집은 절도 피해를 당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가 이번에는 그래도 작년에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몇십만 불을 뜯겼어요. 작년에 도둑 맞고 스키디 한다고 다 창살까지 다 했는데 조그마한 군용 2개를 안 먹었는데 그걸 의자 놓고 그 문을 부시고 걸어 들어왔는지 참 이해를 못할 정도예요. 최근 주택 절도 범죄는 LA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AP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주택 절도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4.5%나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최근 관광 비자로 입국해 범죄를 저지르는 남미 출신 원정 절도단이 기승을 부리면서 LA 지역에 절도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은 여러 기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주민들의 체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2시간 기다리다가 한 지네들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야 지금 우리가 바쁘니까 니부터 한 거 그것을 지금 캔슬을 하고 1시간 후에 전화를 해라. 통화가 됐는데 온대요. 온다고 해놓고 한 2시간 또 기다려도 안 와. 리포트를 해도 이렇게 빨리 안 도와주시면은 심각한 거죠. 경찰들이 어떻게 해주든지 뭐 한인 커뮤니티에서 뭐 어떻게 해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너무 살벌해서 진짜 너무 힘들어요, 살기. 인력난을 겪고 있는 LAPD가 주택 침입 범죄에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LA 지역의 대중교통 폭력 범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며칠 전 지하철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해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폭력 범죄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노스 헐리우드에서 유니온역으로 향하던 67세 여성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노숙자 엘리엇 트라멜 나우덴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우덴은 지난 1년 동안 사건이 발생한 같은 역에서 사람들을 폭행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이번 사건은 메트로 버스 승객과 운전자가 흉기에 찔린 지 일주일 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또 오늘 한 노숙자가 LA 대중교통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하던 폭스뉴스의 카메라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최근 발생한 사건들과 관련한 문제들을 오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낮에 뉴욕 한복판에서 난민 신청을 한 불법 이민자들 간의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21일 맨하튼 8가에 위치한 난민 보호소인 더 로우 호텔 앞에서 12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주민과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서 막대기와 벨트를 위협적으로 휘두르는가 하면 한 명이 땅바닥에 끌려 집단 구타를 당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현재 이들의 싸움 원인은 불분명하며 뉴욕 경찰국도 사건 경위에 대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이 시작된 지난 2022년도 봄 이후 19만 명 이상이 뉴욕으로 넘어왔으며 현재 6만 4천 명 이상이 뉴욕시 보호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졸업생 대표 연설 취소와 수백여 명의 학생들이 벌인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논란이 지속됐던 USC가 결국 본 졸업식을 취소했습니다. USC는 성명을 통해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안전조치 등의 이유로 6만 5천여 명이 참석하는 전통적인 전체 졸업식 메인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과별 졸업식과 여러 졸업식 행사는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USC는 5월 8일부터 11일 사이 캠퍼스의 모든 졸업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티켓을 소지해야 하며 졸업생은 한 명당 최대 8장의 티켓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캠퍼스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방 검사와 같은 보안 조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오는 4월 30일까지 졸업식 관련 추가 업데이트 사항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젖소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 중인 우유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시중에 유통되는 상업용 우유를 조사한 결과 샘플 5개 가운데 1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바이러스가 소비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고 전염시킬 정도로 활성화된 바이러스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 변종을 거쳐온 만큼 갑자기 서로 확산된 이유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Some of the workers are not trustful of the government and so don't want to come forward for testing. So everybody needs to be working better together. 다만 해당 우유 샘플의 생산 지역과 판매 지역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젖소가 확산하자 살균되지 않은 생우유를 마실 경우에는 감염 위험이 높지만 저온 살균 처리를 거친 상업용 우유는 안전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네티컷주에서 한 이발사가 교차로로 질주하는 아이를 극적으로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이스트 하트포드에 있는 룩샤 바버샵의 직원인 오스발도 루고는 손님의 이발을 하던 도중 창밖으로 3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달려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차들이 달리는 교차로로 뛰어가고 있었고 그 순간 루고는 이발기를 내려놓고 재빠르게 달려나가 위험한 순간 아이를 안아들어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리고 동네를 배회하고 있었으며 루고의 도움으로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엄마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스트 하트퍼드 경찰국은 해당 영상을 접하고 소셜미디어에 루고의 행동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소유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강제 매각법을 마련한 가운데 중국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도 금지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법 2장에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재분류하고 통화 서비스를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들은 미국 내에서 고정이나 이동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FCC는 통신법에 따라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4개의 중국 정부 소유 통신사에 미국 내 운영 허가를 취소하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G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LGBTQ 성역 도시를 선포한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트랜스젠더 4명이 남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랜스 여성 아요 툰데는 지난달 트랜스젠더 친구 3명과 함께 세크라멘토의 술집에 있던 중 한 남성이 혐오 발언을 하며 시비를 걸어왔고 이후 술집 밖에서 언쟁을 이어가던 가운데 자신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He said, "Y'all are not boys. I mean, y'all are not girls. Y'all are trannies." 이어 이번 일은 세크라멘토가 성전환자 성역 도시를 선포한 지 4일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면서 당국이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주먹을 휘두른 남성 역시 폭행을 당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랜스 여성 4명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요세미티 국립공원 산책로를 덮친 대규모 낙석으로 인해 공원 개장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당국은 지난 15일 클락 포인트와 네바다 폴 정상 사이 존 뮤어 트레일에 수백 개의 바위가 떨어져 현재 이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1000피트에 달하는 산책로 구간 곳곳에 바위와 나무 등의 잔해가 쌓여 있는 상태라면서 앞으로 최소 몇 주 동안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산책로 개장 시기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이 추가 낙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며 안전을 위해 방문객들은 산책로 폐쇄 구간에는 진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여전히 잡히지 않아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1.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2.4%를 크게 밑도는 데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 확정치 3.4%에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수치입니다. 상무부는 성장률이 떨어진 이유로 개인 소비와 수출, 지역과 연방정부 지출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경제 성장이 약화됐는데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입니다.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1년 중 가장 큰 상승폭으로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 수치 1.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 지표로 삼는 근원 PCE 가격 지수가 1분기에 예상치를 넘어 3.7% 증가했습니다. 연준 물가 목표치 2%와는 거리가 먼 수치입니다. 미국 시간 오늘 오전 기준 선물 시장에서 7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68%까지 뛰었고 9월 역시 40%까지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를 꼭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고금리가 물가를 낮추지 못하고 경제 활동만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물가 속 경기 침체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싼 가격을 내세운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물건 사는 분들 요즘 많은데요. 소비자 불만도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실시한 어린이 용품 안전성 검사 절반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수북이 쌓인 신발 장식, 이른바 지비치입니다. 정품은 개당 5, 6천 원인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20개에 1,000원대입니다. 캐릭터가 그려진 차량용 햇빛 가리개도 1,000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알리,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들이 이렇게 가격 공세에 나서면서 국내 이용자 수는 1,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불만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22년 228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매주 알리와 테무에서 파는 상품 중 수요가 몰리는 제품군을 선정해 안전성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선 유아동 관련 상품 22종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결과 절반인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특히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와 햇빛 가리개에선 불임을 유발하는 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3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또 일부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33배를 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성분뿐이 아닙니다. 작은 힘으로도 부품들이 조각나 자칫 질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검사 품목과 판매처, 검출된 유해물질 등의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알리 테무 외 다양한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한국 축구가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의 승부차기 끝에 지면서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이 무산된 겁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전반 8분 이강인의 중거리 슛이 인도네시아의 골대를 먼저 갈랐습니다. 하지만 영상 판독 끝에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아 골은 취소됐습니다. 선제골은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넣었습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외곽에서 찬 중거리 슛이 우리 골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반격에 나선 대한민국은 전반 45분 만회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엄지성의 헤더가 인도네시아 수비를 막고 동점골이 됐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곧바로 우리 골문에 두 번째 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후반전엔 교체 투입된 이영준이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당하며 수적 열세까지 놓였습니다. 절망적인 흐름은 정상빈의 역습 공격 한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규 시간이 끝나기 7분 전 재빠르고 간결한 역공으로 인도네시아의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승패는 피말리는 연장전을 거쳐 결국 승부차기에서 갈렸지만 그마저도 말 그대로 대접전이었습니다. 11번째 키커까지 10대10 동점. 12번째 키커 이강인 선수의 킥을 인도네시아 골키퍼가 막아내고 상대는 마지막 킥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결국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23세 이하 대표팀은 8강에서 탈락함으로써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팬분들께서 응원해 주셨는데 저희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정말 죄송하고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편 조별리그에서 한국에 졌던 일본은 올림픽 본선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일본은 8강전에서 이번 대회 개최국 카타르와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를 벌인 끝에 4대2로 승리하며 준결승전에 가장 먼저 진출했습니다. MBC 뉴스 전영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커졌다며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게 확인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회에 출석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것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조사서를 가져왔잖아요. 예. 그거 누가 지시한 거예요? 국방부 검찰단은 그 장관이 누가 지시한 거예요? 장관이 검찰단에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사건 기록 회수 자체는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귀국한 뒤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건을 회수한 검찰단이 국방부 소속인 만큼 본인의 행위로 평가해도 좋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이종섭 전 장관의 입장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더 커진 만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거절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누구 하나는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운영일 좀 열자. 지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화한 사실까지 나왔는데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 국민적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의 전제 조건은 수사가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며칠 보면은 최상병 특검에 완전히 목을 메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게 확인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담 일자를 잡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저녁 총선 이후 처음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이틀 만에 다시 열린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의 2차 회동은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의제가 조율되지 않아 본회담 날짜는 물론 추가 실무회동 날짜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 없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며 빠른 시일 내 회담 개최를 거듭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앞서 제시한 의제들에 대해 대통령실이 검토 의견을 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를 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저녁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총선 이후 첫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전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좀 있어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표가 이 대표에게 요구한 범야권 연석회의를 사실상 거절하고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협력에서 견제로 돌아섰다는 추측이 나오던 시점에 이 대표가 이런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시간 반가량 회동을 마친 뒤 양당은 두 대표가 수시로 의제와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며 22대 국회에서 법안과 정책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동에서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이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적기에 만난 것 같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두 대표 사이 신뢰가 쌓인 자리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줄줄이 역대 최고 수준의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 지표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체감 경기는 다르다고 합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의 1분기 성적은 매출 12조 4천억 원에 영업이익 2조 8천억 원. 매출은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 역시 예상액을 뛰어넘었습니다. AI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대역폭 메모리, HBM 판매가 급증한 성과가 컸습니다. 현대자동차도 1분기 기준 40조 원의 매출로 3조 5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두루 좋은 성적을 낸 데다 원화 약세도 수출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삼성전자 역시 1분기 잠정 실적으로 6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기업들이 선전하면서 1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1.3%로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 마이너스였던 민간 소비도 0.8%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통계 수치와는 사뭇 다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 손해를 봤던 그런 것들을 다 메꾸고 뭐 그 이상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올랐다고는 하는데 사실 오른 거 못 느끼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즉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수출 기업 5포인트, 대기업은 3포인트 올랐지만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은 오히려 전달보다 내렸습니다. 고금리에 유가 상승세까지 겹치면서 주로 대기업의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 못하게 하는 장치지만 남처럼 살아온 가족이나 부모를 학대한 자식까지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근거이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이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어머니가 돌연 유산을 나눠달라며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하라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하라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니죠. 소송 끝에 어머니는 유산 일부를 받았습니다. 지난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 사람이 숨지면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씩을, 부모나 형제 자매는 3분의 1씩 갖는다고 현행 민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뒤 재혼해 남처럼 살다가 아들이 숨지자 54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도 아들의 사망보험금 중 3억여 원을 받아갔습니다. 한 번 정도로 왔으면 저게 이해가 갑니다. 이 생모란 사람은 우리 동생 2살 때 버리고.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이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폐지하고 일부는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육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한 폐륜적 불효자까지 상속받는 건 국민 법감정에 어긋난다며 이들을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라는 겁니다. 헌재는 반대로 숨진 가족을 오래 돌봤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은 더 많은 유산을 갖도록 하는 조항도 요구했습니다. 또 형제 자매까지 유산 일부를 보장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이미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헌재는 다만 사회와 가족 제도가 변해도 유류분을 법으로 정한 제도 자체는 합헌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방글라데시와 태국을 비롯한 동서남아시아 국가들이 40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남아시아 방글라데시에서는 수십 년 만에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최근 닷새간 최소 34명이 열사병 관련 증상으로 사망했는데요. 현지 시간 21일 전국 학교와 대학에 일주일 휴교령이 내려졌고 20일에는 북서부 지역의 기온이 섭씨 42.6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동남아 국가인 태국 역시 40도를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지난 3월 이후 열사병으로 숨진 사람만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필리핀도 체감 기온이 섭씨 48도에 달하는 극심한 폭염으로 최근 학교 수천 곳이 대면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교도소 담벼락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이지리아에 폭우가 쏟아져 교도소 시설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수감자 119명이 탈옥했는데요. 현지 시간 24일 수도 아부자 인근 순례자 교도소에서 담을 포함한 시설 일부가 폭우로 붕괴됐고 이 틈을 타 수감자들이 탈옥한 건데요. 교도소 측은 지금까지 10명을 생포했고 나머지 탈주자는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곳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 조직원들이 수감된 적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나이지리아에서는 시설이 낡고 오래된 교정시설이 많아 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명소죠. 댄스 공연장 물랭루즈의 상징인 붉은색 풍차 날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새벽 2, 3시쯤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소방당국은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고 추가 붕괴 위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89년 개장한 물랭루즈 클럽은
파리 반문화의 상징이자 캉캉 댄스의 발상지로 유명한 곳이고요. 지붕의 빨간색 풍차는 이곳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지난 7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병력 대부분을 철수시키면서도 가자지구 동쪽 분리장벽에서 서쪽 지중해 해변까지 뚫린 관통도로인 넷자림 통로에 나할 보병 여단을 남겨뒀는데요. 라파 공격 준비를 위해 이곳에 있던 보병 여단을 철수시켰습니다. 나할 보병 여단은 지난 1982년 창설 이후 두 차례의 레바논 전쟁 등 주요 전쟁과 대규모 작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는데요. 주력 보병 여단이 철수하면서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진입 작전이 임박했다는 전방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AP통신도 이스라엘군이 라파 인근에 탱크와 장갑차 수십 대를 집결시키고 있다면서 라파 공격을 위한 준비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고래들이 해변으로 떠밀려 와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호주 서부 던스버러의 한 해변에서 참거두 고래 160마리가 좌초했는데요. 야생동물 관계자들이 구조에 나서면서 이 가운데 130마리는 바다로 무사히 돌아갔고 29마리는 해변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좌초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범고래 같은 포식자를 피하거나 아픈 리더 고래를 따라 해안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사람이 만든 해저 소음 때문에 해안으로 떠밀려 왔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미스 유니버스 부에노스아이레스로 60살 여성이 선발돼 화제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열린 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아는 주인공은 변호사 겸 기자인 알레한드라 로드리게스인데요. 18세부터 73세까지 참가자 34명 중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미인대회에서 로드리게스가 수상할 수 있었던 건 18세부터 28세까지만 참가할 수 있게 한 대회 연령 제한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인데요. 로드리게스는 모든 여성에게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으며 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다음 달 25일 열리는 미스 유니버스 아르헨티나 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일본에서 보낸 손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온라인상의 편지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바다 건너 일본인이 경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흰 종이에 또박또박 눌러 쓴 한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편지의 주인공은 순천을 여행하려 지난 2월 홀로 한국을 찾았던 일본인 관광객 요시다 하치오 씨인데요. 여행 중 깜빡하고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가 급하게 가까운 파출소를 찾았고요. 경찰이 택시 업체를 수소문한 끝에 가방을 되찾아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하치오 씨는 70이 넘는 나이에 한국어를 공부해 자신을 도와준 한국 경찰에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다시 보니 편지 맨 윗줄의 감시장은 감사장을 의미했던 거네요. 조금은 서툴러도 진심이 담긴 편지를 받고 경찰관들도 참 흐뭇했을 것 같습니다. 휴대용 사다리를 짊어진 사람들이 어딘가로 우르르 달려가고요. 경호원인 듯 검은 양복 차린 남성들이 이들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한쪽에서 사다리를 들고 있던 남성이 경호원 머리를 내려치기도 하는데요. 사다리를 든 남성들의 정체, 행사장이나 공연장을 찾은 연예인들의 사진을 촬영해 일부 팬들에게 판매하는 일명 대리 사진사들로 추정됐는데요.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참석하는 행사장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장에 있던 한 누리꾼은 통제 중인 경호원들을 밀어 경호원이 넘어지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고 말했고요. 다른 누리꾼들은 사진기를 든 사람들이 사다리를 마구 휘둘렀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팬심이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몰려들었든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려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휴일이 며칠인가 한 번쯤 확인하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성인 2명 중 1명은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업체가 성인 9천여 명에게 공휴일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물었는데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5월 8일 어버이날을 꼽았습니다.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26%로 2위를 차지했고요. 10월 1일 국군의 날과 식목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도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선 부모님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공휴일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어버이날 하루 쉬면 시댁 갈지 친정 갈지 싸움만 날 것이라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유럽연합의회에서 연설 중인 슬로바키아 의원, 볼펜이라도 찾는 건지 주섬주섬 앞섭을 만지더니 옷 속에 맨 가방에서 꺼낸 건 놀랍게도 비둘기인데요. 이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전쟁 중인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 그리고 전 세계인에게 평화가 필요하다는 걸 주장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들의 반응을 보면 성공적인 시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정치적 주장을 하기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했다는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25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